치료가 아무리 좋아도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질병이 치료가 되지도 않고요. 또 나중에 재발도 잘 되게 됩니다. 건강하랑 강남 호준 박여원 원장입니다. 내 병이 왜 이렇게 치료가 잘 안 되지?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제가 한 분의 사례를 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. 이분은 소화불량이 굉장히 오래됐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었고요. 악성변비, 저는 한 5일에 한 번 이내로 보시는 분들은 악성변비라고 구분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질염이 심해지셨고 시간이 지나니까 피부질환이 굉장히 심해서 온몸에 막 긁는 이런 증상들이 발생을 했고요. 그러다가 점차 최근에 집중력이 저하된 느낌이 왔는데 한의원에 치료받으러 오신 것은 고황장애 느낌까지 왔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오셨어요. 결국은 고황장애 때문에 오셨는데 이전의 히스토리들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증상들이 쭉 있어 왔다는 거죠. 자, 이분의 치료는 그러면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? 소화불량이 아주 오래됐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고 악성변비가 있고 질염도 심했는데 피부질환까지 있으면서 벌써 몇 년째 피부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데 집중력이 어느 순간 저하된다고 느끼니 고황장애가 왔다. 이럴 때 저는 처음부터의 생활습관들을 한번 둘러보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최근의 생활습관들을 여쭤보니까요, 아침 식사를 일단 안 하세요.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식사가 굉장히 불규칙하다고 합니다. 회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식사가 불규칙하고요. 그 다음에 점심은 인스턴트를 위주로 드셨고 아니면 동료들이랑 그냥 같이 먹는 거 있잖아요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. 저녁은 안 먹거나 회식을 할 때 좀 많이 몰아서 먹거나, 그러니까 불규칙한데 양도 들쭉날쭉하다는 거죠. 이분의 체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근육은 상당히 미달이고요, 체지방조차도 미달이고요, 그러면서 부정수치는 굉장히 높았어요. 이분의 운동은 안 한다, 운동은 그냥 하기 싫다, 원래 좀 싫어한다 라고 하셨고, 수면은 언제 하시냐 라고 여쭤보니까 새벽 한 2시쯤? 그때 동안 일이 많아서 그러신가요? 라고 여쭤보니까 10시쯤 댁에 들어가시면 휴대폰 같은 거를 하다가 노닥거리다가 새벽 한 2시쯤 돼서 잠을 잔다. 8시쯤 일어나서 아침을 안 먹고 이제 회사를 간다는 거죠.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좀 많다고 하십니다. 자, 이런 생활 습관들을 볼 때 제가 이분께 몇 가지 체크를 해드렸거든요. 아침 식사는 꼭 하시는 게 좋다. 왜냐하면 소화불량과 악성변비가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변비가 왜 생기냐면 일단 드시는 음식 중에서 채소의 비율이 훨씬 너무 떨어졌을 때 변비가 잘 생기죠. 그리고 물도 안 마시고 일단 먹는 양이 충분해야 되는데 이분은 먹는 양 자체가 너무 불규칙한 데다가 너무 적었어요. 거의 하루에 점심 한 끼만 제대로 먹는 수준이죠. 아침 식사도 안 한다는 거죠. 그런데 저녁에 먹으면 배가 더부룩해서 싫다. 그렇지만 회식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먹었다라는 건데, 이런 분들은 저녁에 안 드실 거라면 아침 식사를 꼭 챙겨야 되고요. 특히나 지금 가면 갈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면역계가 안 좋아져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요. 면역계 질환일 때 제일 처음 고쳐야 될 부분이 바로 소화기입니다. 근데 소화기는 한약이라든지 이런 치료로도 고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에서 먹는 식습관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지 소화기 치료가 되거든요. 그래서 아침 식사를 꼭 하시고요. 하루 종일 드시는 음식 중에서 채소의 비율을 조금 높여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저녁을 드셔도 되고요. 굳이 다이어트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면 저녁을 많이 드셔도 되는데, 이분이 좀 여성분이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좀 고민이 있다 보니까 저녁을 그렇게 많이 드시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항상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드셔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제가 지난번에 근육량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운동을 하더라도요, 먹는 것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근육량이 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먹는 걸 잘 먹었을 때 운동을 또 안 하게 되면 근육량이 안 늘고 그냥 지방만 더 늘고 살만 찌게 되죠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가뜩이나 운동도 안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운동을 해주면 좋겠지만 운동을 너무 싫어하셔서 댁에서든 혹은 어느 곳에서든 약간 움직이는 거, 혹은 차를 탈 때 한 정거장 정도가 아니라도 걸어주시는 거, 그리고 살짝 오르막길에 있으면 그런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걸어주시고, 집에서 한 20분 정도라도 스트레칭이라도 해달라고 요청을 해드렸는데요. 그것조차 하기 싫다고 하셨지만 어쨌든 근육량이 좀 늘어야 되겠는데 근육량과 지방량이 그렇게 없으면서 부종기가 높다는 것은 몸에서 순환, 대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. 게다가 수면이 새벽 2시에 잔다.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의 생활습관들을 쭉 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내가 하는 생활습관인데? 라고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에 치료를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소화기를 먼저 고치고요. 그 다음에 질에 염증이 있다는 것은 아래쪽이 차고 위쪽은 뜨겁다는 건데, 아래쪽에 찬 것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기를 먼저 고친 다음에 소화기 전체의 LGS, 즉 세는장 증후군을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질에 있는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랫배를 따뜻하게 만들고 염증 치료를 하고요. 그 다음에 피부 질환이 전신적으로 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면역계를 좋아지게 하면서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과 고황장애는
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광장계가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체력을 좋아지게 하고 뇌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고 면역력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만 해줘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6개월 치료 만에 거의 상당 부분 거의 말씀드린 부분들이 다 낫긴 했는데 이분께 제가 처음에 요구드린 게 좀 전에 말씀드린 식사, 운동, 그리고 수면 습관 이것들만 잘 고치셔도 치료가 반 이하로 줄 거라고 말씀드렸거든요. 물론 이분이 좀 젊으셔서 그럭저럭 6개월 만에 거의 대부분이 치료가 되긴 하셨지만 나이가 조금 많거나 생활 습관에서 내가 받는 영향력이 더 큰 분들은 치료가 아무리 좋아도요 생활 습관이 고쳐지지 않으면 낫질 않아요.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 나았다고 했어요. 그리고 나서 한 달, 두 달, 석 달 뒤에 그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 다시 재발하게 됩니다.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질병은 무엇 때문에 생겼을까요? 한 대략 10년 정도에 쌓아온 나의 생활 습관 때문에 내 몸에서 뭔가 불균형이 생기고 장기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걸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나의 현재 상황은 내가 지금까지 먹어왔던 거, 지금까지 운동해왔던 거, 지금까지 생활 습관들이 꾸준하게 쌓여서 지금의 질병이라든지 혹은 나의 몸 상태라든지 살찐 상태 혹은 너무 마른 상태가 지금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이걸 고치기 위해서는 10년 정도의 시간을 다시 거꾸로 해서 생활 습관 다 뜯어 고쳐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치료 기간을 훨씬 더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고요. 아무리 좋은 치료가 들어가도 생활 습관이 안 받쳐주면 치료 기간이 그만큼 늘 수밖에 없고 거꾸로 생활 습관을 고치면서 치료를 받으면 치료 기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단축이 됩니다. 저에게 치료받으러 왔던 분들 중에 한 1년 정도 치료 기간을 잡았던 분이 생활 습관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 3개월 만으로 치료가 돼서 그냥 졸업하신 분도 계시거든요. 그렇게 생활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고요. 나아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생활 습관이 안 고쳐지신 분들은 다시 재발을 하게 돼요. 마치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식습관 그리고 운동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굶었다가 살을 빼신 분들은 한두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하거나 요요가 오잖아요. 그것처럼 병에도 요요가 옵니다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요, 어떤 질환이든 사실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됩니다. 그런데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식습관이라든지 운동하는 거 그리고 수면 습관과 스트레스 이런 상황들을 조절하지 않고 치료를 한다면 치료가 하세월이 일어날 수도 있고 나는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돼요? 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치료 기간을 훨씬 더 앞당기고 나의 체력이라든 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분이 더 좋아져서 감정까지 더 컨트롤하기 쉬운 상태가 되면 여러분들이 생활의 질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생활 습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용을 좋으셨으면 좋아요. 그리고 병이 안 낫는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. 여러분들의 면역을 응원합니다. 건강하라.